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이면 탈모라고 하죠. 하지만 머리카락을 일일이 셀 수도 없고 두피가 하얗게 드러나기 시작해야 탈모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로봇 모발 이식을 이용한 남성형, 여성형 탈모 치료에 대해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탈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인구는 약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탈모 인구. 특히 20, 30대 젊은 층과 여성 탈모가 두드러지는 추세인데요. 로봇 모발 이식을 이용한 남성형, 여성형 탈모 치료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탈모를 남성형, 여성형으로 나누는 건 어떤 기준인가요? 예,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전성 탈모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에서 발생하는 유전성 탈모, 네. 흔히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네. 그런 것을 남성형 탈모라고 하고요. 여성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네. 여성형 탈모라고 합니다. 남성형 탈모는 주로 M자 형태의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점점 진행하게 되면 정수리까지 진행을 하게 돼서 뒤쪽 부위와 양 측면의 머리만 남기고 빠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에 비해서 정수리 쪽, 즉 감아 있는 데부터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러한 탈모를 눈치채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성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긴 머리를 통해서 이 탈모 부위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마를 한다든지 머리를 묶는다든지 함으로써 가리기 때문에 이러한 탈모를 느끼는 시간이 조금 더 늦게 느끼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러한 이유로 여성에서는 이러한 대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남성형 탈모,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가 조금 더 섞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서도 정수리부터 시작하는 그런 탈모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네. 여성에서도 남자처럼 넓은 이마를 가진 M자 형태의 그런 탈모를 가지는 그런 형태가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남성형이든 여성형이든 유전적인 요소가 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럼 둘 다 유전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이 나타나는 탈모 부위가 다른 건가요? 예, 이러한 양상 자체는 많은 시간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진 겁니다. 분류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탈모, 유전되는 탈모의 양상은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이렇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의 탈모 유형이 조금은 혼합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결국 이 남성형, 여성형 탈모의 치료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게 성별에 따라 좀 다른가요? 예, 남성형 탈모는 원인을 저희가 DHT라는 물질이 원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DHT라는 물질은 남성 호르몬에서 변화돼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모낭에 작용을 해서 머리를 가늘게 만들고 탈모를 유발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DHT로 남성 호르몬에서 DHT로 가는 과정을 차단하는 그런 약물이 있어서 네. 보통 이러한 약물들을 복용했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의 탈모 치료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를 억제하기도 하고 또 가늘어진 털이 굵어짐으로써 또 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고요. 여성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DHEA라는 그런 물질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치료에 남성형 치료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그렇게 많은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요.
특히 이제 여성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항안드로젠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쓸 때 조금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그럼 성별에 따라 다른 약물을 쓰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 바르는 약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동일한 약을 사용합니다. 바르는 약은 왜 같은 약을 쓰죠? 바르는 약의 이제 기전은 정확하진 않지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어서 남성에서나 여성에서나 똑같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탈모하면 남성분들의 고민이라고 떠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남성분들의 모발 이식은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여성에서도 이러한 탈모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탈모로 인해서 두피 속이 비치는 네.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두피 관리도 하게 되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들이 어떤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또 정확하게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고요. 막연하게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여성형 탈모에서도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하얀 부분이 좁아지게 됩니다. 비치는 부분이 완전하게 학생 때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탈모 부위가 좁아지게 되면서 작아지게 되면서 훨씬 환자분이 파마를 한다든지 가르마를 옆으로 탄다든지 함으로써 이 하얀 부분이 많이 가려지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고요. 모발 이식의 효과는 남성에서나 여성에서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효과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모발 이식 방법이 다른가요? 예, 모발 이식에는 이제 절개에 의한 두피를 떼서 하는 그런 시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절개 방식이라고 해서 모낭을 직접 채취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 모두 선호하는 두 가지 방법에서 그걸 결정하는 방법에서는요,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수술 때문에 나타나는 흉터라든지 통증에 대해서 예민한 경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비절개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또 이러한 비절개 방식이 또 머리를 바짝 밀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표시를 덜 내고 싶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절개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절개하는 방식이 오히려 수술 후에는 표가 덜 나나 보죠? 예, 비절개를 하게 되면 채취를 하는 모발이 보통 1.2mm 정도 이렇게 나와 있도록 해야지만이 모발을 채취하는 게 편리하고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1.2mm로 밀게 되면은 그 부위가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표가 확 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절개는 떼려고 하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그 부위만 떼기 때문에 나머지는 떼고 나서 저희가 꼬매고 나면 그 부위가 거의 정상 머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이 서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예. 여성분들은 조금 더 아프더라도 이제 수술 결과가 더 자연스러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방금 여쭤보신 것은 이제 뭐 절개 방법이나 비절개 방법의 어떤 결과면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초기에는 지금 이러한 그 절개와 비절개 방식으로 나눠지게 된 것은 환자가 이제 수술을 대할 때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에는 이제 절개 방식을 하게 되면 수술 후 통증과 흉터가 남게 돼서 환자분들이 불편해라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덜 불편하고
편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 어떨까 해서 비절개라는 직접 모낭을 뽑아서 직접 심는 그런 방법으로 변하게 된 건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좀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이 일단 환자분이 생각할 때 수술이 쉽고 접근하기 쉽다. 안 아프고 통증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방법을 선호하게 되는데 뭐든지 수술 방법에서도 저희가 초기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비절개가 조금 더 생존율도 떨어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편한 점으로 얘기가 됐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로봇을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을 이용할 만큼의 비절개 방식도 발전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비절개 방식도 절개 방식 못지않게 생존율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절개나 비절개에서 생존율은 비슷하지만 환자 본인이 수술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비절개로 하게 되고요. 조금 이러한 불편한 점, 또 비절개의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머리를 바짝 밀어야 돼서 표시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라 하게 되면 절개 방식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비절개 수술 방식이 많이 발달해서 예. 로봇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이 로봇을 어떻게 쓴다는 건가요? 예,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수술할 때 조금 더 상처를 덜 남기고 그런 수술 방법으로 다른 과에서는 이미 이제 로봇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부위를 조금만 절개하고 안에 내장에 있는 그런 암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시행하게 됐는데 네. 이러한 그 로봇들이 모발 이식에서도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절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낭 단위로 채취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수술을 그냥 손으로 들어가서 메스와 가위를 이용해서 수술했듯이 저희도 모발 이식에서도 손으로 이렇게 직접 뽑고 그런 비절개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채취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환자의 피로도에 따라서 이러한 그 모낭의 어떤 이렇게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네.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교정이 되고 또한 많은 양을 채취하더라도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로봇을 적용하게 된 거죠. 네. 이번에는 로봇 모발 이식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로봇이 저희가 생각할 때 저도 처음에는 이러한 로봇 자체를 로봇이 모발 이식을 전부 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절개 방식에서 1번에서 10번까지 어떤 과정이 있다고 하면 로봇이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로봇이 적용되는 부위는 모발에 채취하는 부위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을 사용할 때 일단 환자분의 머리를 바짝 밀게 되고요. 네. 시술 부위를 바짝 밀게 되고 그리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이 부위에 마취를 하게 되는데 부분 마취를 하게 되고 또한 면적을 나눠서 또 마취를 순서를 정해서 마취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이 잘려진 그런 부분에서 모발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할 때보다 이렇게 로봇을 이용했을 때 훨씬 그 일정한 모발을 얻을 수가 있고 많은 양의 모발을 얻게 됩니다. 결국 어떤 수술 방식을 선택하는지는 환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이 수술 방식을 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게 어떤 건가요? 예, 두 가지 이러한 그 절개와 비절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절개를 했을 때 이제 수술 후 통증이 하루 정도 지속되는 그런 단점과
수술 부위에 흉터가 남는다는 그런 그 단점이 있게 됩니다. 네. 반면에 로봇을 이용한 비절개 모발 이식은 이러한 통증과 흉터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양쪽 두 가지 모두 설명을 하고 네. 환자분께 선택을 하게 하고요. 대개는 이제 젊은 친구에서는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또는 이제 머리를 최근에는 스타일 자체를 많이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뒤에 흉터가 있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젊은 친구에서는 먼저 비절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증과 흉터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가 선택을 결정을 내리나 보네요. 예. 네. 로봇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채취 과정에서만 로봇을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모발을 심을 때는 그냥 손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절개나 비절개나 로봇을 이용한 그런 채취 방법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심는 과정은 예전에와 같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의사가 직접 손수 이렇게 심는 과정이 필요한 거네요. 예. 네. 로봇 모발 이식을 하면 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존의 모발 이식을 절개 방식으로 했던 사람에서는 또 이러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면 로봇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에서는 오히려 그 로봇 모발 이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증이나 흉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적고 네. 또한 머리를 바짝 자르는 단점이 있게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또한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채취하는 부분만 머리를 자르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남겨진 머리로 수술 부위가 가려지는 그럼으로써 조금 더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수술을 한 후에 그 수술 경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그 절개에 의한 방식이나 로봇을 이용한 방식은 그런 그 모발의 성장 과정은 비슷합니다. 네.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3개월 지나면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온 후에는 한 달에 1cm씩 자라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외모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란 머리들은 보통 정상적인 주기, 그 3년에서 6년 정도 자라고 또 빠졌다가 또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머리가 나서 또 3년에서 6년의 어떤 주기를 갖는 정상 주기를 갖게 돼서 저희가 이러한 그 심어진 머리는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에 대한 피로도나 예. 아니면 이 수술한 후의 후유증에 있어서는 비절개나 절개가 다른가요? 조금 더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개는 이러한 흉터 부위가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에 비절개는 흉터를 좀 더 나눠서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그 감이 있을 때 감 한 접이 접시 이렇게 소쿠리라고 하죠. 그 큰 그런 그 보관하는 그곳에 한 접이 있을 때 감을 사이사이에서 빼게 되면 조금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숫자의 변화를 못 느끼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비절개에 의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절개에 의한 방식은 흉터 자체가 굉장히 그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때문에 수술한 태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럼 환자가 이게 몸으로 체감하는 피로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그 비절개에 의한 방식이 조금 더 환자분이 오랫동안 채취를 하게 됩니다. 하는 모낭을 하나씩 채취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엎드려 있는 시간이 길게 되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절개하는 것은 모낭 단위로 채취하는 게 아니라 두피로 떼어서 네. 그 떼어진 머리카락은 저희 직원이 모낭 분리사라는 직원이 있어서 그걸 그 분리하기 때문에 채취하는 시간이 좀 더 비절개 그 로봇에 의한 그 비절개 방식이 좀 더 긴 거 빼고는
나머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머리카락만 부분적으로 채취하는 것과 예. 그다음에 두피가 실제로 절개되는 것하고는 수술 후에 예.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상처가 났는데도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부위를 절개하게 되면 그 부위의 통증과 또는 그 낫는 과정들이 조금 더 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절개에 의한 그 모낭 단위로 채취했을 때는 저희가 얼굴도 저희가 조그마한 펀치를 이용해서 이런 흉터를 제거했을 때 상처 자체가 바로 아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상처 아물고 그런 면이나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비절개에 의한 노보 모발 이식이 더 훨씬 효과를 더 나은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남성형, 여성형 탈모 치료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면 매운 음식을 찾게 되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등 기본적인 맛은 혀에서 느끼지만 매운맛은 우리 뇌가 통증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엔돌핀 같은 진통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잠시나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매운맛은 이 엔돌핀 때문에 중독되기도 쉬운데요. 매운 음식을 자주 먹을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궤양, 만성 위염 등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매운 음식 말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